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1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주 보면서 수업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년 병호월 무술일 정사시에 태어난 남자분 사주고요. 15세입니다. 아주 기세가 뚜렷한 사주지요. 사주에서 항상 처음 볼 때는 많이 눈에 띄는 거, 눈에 띈다는 말은 많이 있는 거에 제일 우선으로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주에 화의 기세가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무토일주가 여름과 봄과 가을생이 좋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름생이니 여름에 절기를 타고나기는 잘 탔고요. 천간에 간목, 병화, 임수가 있어야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주를 보니 병화는 있습니다만은 간목하고 임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신강신약을 따지니 이 사주는 아주 극강한 사주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무토일주가 토의 생조를 받는데 정화, 병화, 병화, 정화 할 것 없이 전부 다 화의 기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강한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격의 기세를 따지다가 보면은 이 사주는 무토는 오화를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격으로 잡을 때는 오화 안에는 병화와 기토와 정화가 있어서 정화가 투관되는 정인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무토한테 오화는 양인의 기세입니다. 양인도화라고 했었죠. 제가 특히 무토한테 오화는 양인의 기세일 뿐 아니라 도화의 기세까지 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강한 기세가 양인도화라고 해서 조금 더 강하게 봐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주가 아주 기세가 강하지요. 정인격과 양인격으로 볼 때는 정인격은 우리가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 어떤 룰, 우리가 어떤 윤리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정인의 특징입니다. 정인격은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근데 이 사람의 기세를 보아하니 어느 한 오행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이 다자지요. 그러다가 보면 다의 화의 역할 때문에 정인이라고 하는 도덕, 때로는 윤리 이런 기질보다는 이 강한 자기의 기세를 더 강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5월에 양인까지 가지고 있으니 저는 이 사주는 정인격보다는 양인격으로 판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 실제로 양인의 기세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 양인격이 맞다. 양인격의 기세를 보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편관의 기세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양인의 기세가 편관의 기세는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35살입니다만은 이분은 작년에 34살에 봤던 사주입니다. 양인이 있는데 편관의 기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14세 때 편관이 왔습니다만 그는 지나가 버린 운이고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정관과 정인의 기세를 기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인상생의 기세가 있으니 조직 생활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관 정인의 기세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정인은 편인과 혼잡하고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꼭 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하나의 오행이 편중되어 있으면은 어떤 단체 조직 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목이라든가 화의 기세가 또 어떤 작용을 크게 할 때는 더군다나 그 목화는 양의 기세고 발산하는 기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직 생활하면서 조직은 규칙과 룰이고요. 때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상명하복의 기세, 어떤 나의 자신보다는 하나의 원팀으로 움직여가야 되는 그런 기세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어떤 역할은 조직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그런 기세를 잘 따르거나 이런 기세는 좀 사주의 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직 생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전문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화라고 하는 양인의 기세가 있는데 양인은 편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오술이 합하고 있고요. 양인은 합할 때는 조금 그 기세가 누그러집니다 정도입니다. 편관보다는 물론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양인은 합하는 거는 괜찮다. 5, 4, 5라고 하는 반합 정도의 기세가 있고요. 물론 오묘파의 기세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술이라고 하는 이 4, 술, 5의 역할 때문에 양인의 기세가 살짝 누그러집니다. 근데 그 양인의 기세가 제어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보다는 내가 어떤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떤 적극적으로 일하고 어떤 행동, 액션 이런 것들이 클 것이고 때로는 약간 폭발한다라고까지 폭발은 오바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주의 기세는 폭발하는 사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세를 제어하고 가면서
차분하게 설명하거나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사람과 관계 맺어가는 그런 사주는 아니지요. 또 이 기세를 가지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 정리한다라든가 하루 종일 앉아서 꼼꼼하게 뭘 정리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운전을 했다.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내 앞에 끼어들어 너 죽었어. 너 내가 갈 때까지 갈 거야 하면서 앞에 끼워주지도 않을 것이고 뭐 또 깜빡이 안 끼고 끼어들었다 폭발할 것이고 이런 어떤 기질이 뚜렷하게 있다라고 사주적으로 보이지요. 물론 뭐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뉘앙스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사주에 죄도 없습니다. 무죄사주지요. 무죄사주니 크게 말하면은 좀 뭐 재물의 인연도 없으니 사업도 어려울 것이고 관의 기세도 약하니 관의 기세도 어렵고 양인의 기세까지 있으니 이 양인은 칼을 휘두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세가 좀 젊은 사람이 왔었으면 한 10대 초반이라든가 뭐 중학생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왔었으면은 운동선수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기세를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힘도 빼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내 기운을 발산할 수 있으니 참 좋지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할 만한 나이는 아니고 뭐 취미로는 운동이 괜찮습니다만 이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따지면 운동은 조금 지나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할까요? 라고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분이 어떤 건설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직업은 잘 선택했습니다. 내가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틀보다는 내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어떤 조직 세계에서 자신의 어떤 힘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이런 거는 직업으로 따지면 잘 선택했지요. 그래서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목수는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돈을 많이 버는 사주는 아니지요. 사주에 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저축하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잘 선택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모든 단계들은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어떤 기질이 있습니다. 목수도 처음에는 내가 혼자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거느려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건물을 하나 맡아서 할 만큼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아랫사람을 거느려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랫사람을 거느릴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모두 구화지문입니다. 모든 화는 입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말로 인해서 자신의 강한 기질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쉬는 소리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이 사람을 따르지는 않고요. 본인 자신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일을 막 쳐나갑니다만은 어떤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따지면은 이 사람은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좋게 말할 때는 좋게 말하지만은 한두 번 정도 얘기했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그 한번 질러버리는 기질, 내뱉는 기질. 자신은 아무 의미 없이 얘기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가슴에 상처가 생길 만한 그런 말들을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안 따르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사주에서는 없지만은 운에서 재물이 오지요. 돈이 옵니다. 크게 말하면 34살 되신 남자분이 뭐 돈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여자 인연이 오는 겁니다. 그 여자 인연이 왔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문의가 왔었습니다. 물론 뭐 여자분 사주는 있습니다만은 운은 항상 얘기하지만은 오기도 하지만은 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었습니다. 아주 여자분을 하늘같이 모시고 당신의 기세는 여자 인연을 여자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의 기세는 이 강한 용암으로 인해서 다 흘려버릴 수 있으니 산꼭대기에 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밑에 용암이 끓어 넘치게 되면은 그 물은 전부 수증기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 물의 기세는 지금은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 그 물이 내 용암을 끌어넘치게 하는 것을 막아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비는 항상 오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오지는 않으니까 내가 얘기할 때는 차분하게 그분하고 얘기하시고 내가 의사표현을 할 때는 목소리 톤을 낮춰서 하시고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얘기를 막 해줬던 것 같은데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사주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주 뭐 기세는 아주 강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이분 사주는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주 한번 보죠. 신축년, 경자월, 신묘일, 임진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61세 올해 환갑입니다. 환갑이고요. 이 사주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금이 겨울생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라고 하는 어떤 반합, 신자라고 하는 반합, 그 다음에 이 해자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반합의 기세를 있습니다. 금수상관격의 기세처럼 보이지요. 금수상관격의 기세처럼 보입니다. 이 금수상관격의 기세가 뭐 해자축이든지 신자진이든지 이런 어떤 기세가 뚜렷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주의 기세는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와 묘라고 하는 형을 이루고 있죠. 자묘 형의 기세가 있으면은 이 삼합은 깨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방합은 깨지지 않습니다만은 삼합은 깨진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사주는 삼합의 기세가 방합의 기세가 전부 다 완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지의 형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수상관격의 기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화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상관격의 반쯤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관도 없고 그래서 형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규격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화라고 하는 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인연이 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관은 사주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주에 없으면은 운에서 찾으면 되죠. 근데 운에서 보니 4, 14, 24, 34, 44대운 굳이 얘기하면 이만큼의 뭐 때로는 을묘대운까지의 기세로 봤었을 때 이 사주는 관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인연이 없다. 배우자 인연이 없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더라도 인연이 없거나 때로는 남자 인연을 만났더라도 헤어졌거나 때로는 뭐 남자를 못 만나게 했겠습니까마는 혼인의 인연을 못 맺었을 수는 있겠지요. 왜냐? 자신의 기세가 금수상관격의 기세가 너무 깔끔합니다. 근데 거기다 좀 덧붙여서 시지에 임진시까지 태어난 사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금이 겨울생에 아주 너무나 맑은 물에 깨끗한 어떤 면도칼 같이 날을 세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까지 임진시에 태어나면은 그 날카로움, 까다로움, 예민함은 정말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 맑은 물의 기세, 내가 깨끗한 칼의 기세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붙어 있기는 좀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인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셨나요? 물어봤더니만 결혼 안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아까 했듯이 남자는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남자가 인연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고요. 그래서 결혼은 아직 안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결혼은 안 한 거는 안 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주의 기세는 어떤 걸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은 신금이 다른 경신금의 조회와 토의 생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인데 그러면 수와 금의 목의 기세를 사주를 써야겠죠. 그러면 임수라고 하는 상관의 기세를 용신으로 써야 되거나 아니면은 목이라고 하는 재를 용신으로 쓰거나 수와 목의 기지를 써야 됩니다. 운에서는 수와 목의 기질 이렇게 흘러오기 때문에 24대운까지는 뭐 재주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상관의 기세를 씁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목국으로 흘러가고요. 사주의 목의 기세도 있고 또 44대운에는 을목의 기세까지도 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옷장사 의류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의류업을 한다. 그래서 왜 초년부터 직업은 잘 선택하셨네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분의 기질도 뭐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사주의 틀도 그렇지만은 살도 안 찌고요. 나이에 비해서 아주 날씬하고 뭐 자신의 관리 같은 거 정말 잘하신 분이더라고요. 몸도 아주 날씬하고 의류업도 합니다만은 아가씨와 같이 그런 옷도 입고 있고 옷 스타일도 뭐 나이와 젊음의 어떤 조화로움과 같은 그런 뚜렷하게 아주 멋진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겠습니까? 의료업을 문제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을 겪어가게 될까요? 그러면은 올해 신축년입니다. 환갑의 기세가 있지요. 그러면은 이 대운을 보니 병호대운입니다. 병호대운은 관대운이지요. 여자분한테 관대운이 흘러왔습니다. 더군다나 신금 입장에 따지면은 병화라고 하는 관운이 왔어요. 그러니까 남자 인연은 사귀고는 있다.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결혼은 자기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남자는 지금의 화관이 운이 와서 남자를 사귀고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래서 병화, 병신년, 정유년, 무술년, 그 다음 기해년 이렇게 따지면은 병정화의 운이 왔었을 때 그런 운을 겪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남자유는 잘 사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기질이 어떨까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관을 사귄다. 남자 입장에 따지면은 쟤를 사귀고 여자 입장에 따지면 관을 사귄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내가 다가가야 되고, 때로는 자신의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걸 시간을 쪼개서 다른 일까지 과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싫지요. 뭐 싫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자기가 시간이 날 때는 그쪽에서 시간을 내줘야 되는데 그분이 또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그분이 시간이 날 때는 자기하고 어떤 인연을 맺어가고 싶은데 그게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서로 뭐 좀 이렇게 소원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서먹서먹하지는 않지만은 조금 몇 년 인연한 거에 비해서는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갔다라고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이제 뭐 굳이 얘기하면은 결혼을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젊은 사람일 때는 아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됩니다만은 나이 들었었을 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는 의미는 없겠죠. 아이를 낳는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각자 생활이 있으면은 그 각자 생활이라는 가족들,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 뭐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결혼이 없으니 자녀들이 없습니다만은 그 남자분은 자녀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남자분하고 이제 동갑이라고 합니다. 동갑 남자분을 사귀면서 이 자녀들을 뭐 돌봤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돌봤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약간 도와는 줬다. 뭐 반찬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랑 뭐 친구처럼 지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어떤 시간을 내야 되거나 또다시 이제 돈에 대한 문제, 금전에 대한 문제, 이분은 뭐 내가 어떤 주고받음에 대한 거, 내가 베풀었다라든가 혜택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참 관심이 정확하신 분이시죠, 계사님. 그러다 보니 내가 돈을 내보냈다, 내가 그분한테 뭘 사줬다, 이런 의미로 따지면은 그 남자가 그만한 어떤 뭘 능력껏, 뭐 내가 한 것만큼은 안 해주더라도 능력껏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아마 자녀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좀 갈등의 상황입니다. 뭐 조금 몇 년 사귀다 보니 권태기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쭉 설명을 해주면서 뭐 굳이 끊을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뭐 선생님 성향이, 이 여자분의 성향이 뭐 그분이 너무 좋아서 훅 올인하는 그런 성향도 아닐 것이고 푹 빠지는 그런 성향도 아니시니 뭐 내가 뭐 돈을 주거나 어떤 능력을 베풀더라도 뭐 조금은 내가 생각해서 베풀겠지요. 그러니까 굳이 헤어지는 것까지는 마시고 그냥 불가근 불가원처럼 서로 사귀시면서 좋은 인연을 맺어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 줬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의 아주 이런 어떤 금수상관격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기질, 그다음 신금이 임진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고 까다롭고 규칙이라든가 룰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변의 환경, 뭐 쓸고 닦고 이런 거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뭐 묘와 진이 반합까지 하고 있다가 보니 그래서 의료업을 하면서 자기 어떤 입어보는 옷들도 나이에 비해서는 젊음틱한 옷들을 많기 때문에 손님들하고 상대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그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병자년, 경인월, 계유일, 경신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27살이지요. 이분은 사주의 틀을 딱 보면은 계유, 사주에 많은 거, 인수가 과다합니다. 인수 과다하면은, 인수가 과다하는 뜻의 의미는 재와 재극인의 작용이 있다라고 했었죠. 재와 인수는 서로 사이가 별로다. 그러면은 인수가 과다할 때는 재가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과다한 사주에 재가 천간에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계수는 가을과 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죠. 계시사주는 봄에 태어났습니다. 절기는 잘 탔다.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강신약을 따지면은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는 아닙니다.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목화고 화와 토의 기질을 운에서 찾는 겁니다. 목화토의 운을 찾는다 라고 얘기해 보겠죠. 토의 기질, 토. 그 다음에 화, 목, 그 다음에 목, 뭐 이렇게 토, 뭐 이렇게 해서 운을 찾아봅니다. 토금의 기세를, 금수의 기세를 뺀 토의 기세까지 포함해서 금과 수의 운을 뺀 목화토의 운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은 뭐 이 정도면 양호하게 흘러갑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수목상관격은 이제 이 사주는 격으로 따지면은 수와 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 안에는 뭐 무와 병화와 그 다음에 간목, 무병갑의 기세를 지장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격으로 두면 좋겠는데 천간에 투관하지 않았고요. 병화를 천간에 투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에 정제격을 써야 될까? 그래서 간목의 기세를 써야 될까? 그래서 수와 목의 기질이 있는 것은 수목 상관격으로 봅니다. 수와 목의 상관격이지요. 수목 상관격은 관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관은 있어도 무난합니다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은 수목 상관격은 조금 연예인 기질이 좀 있습니다. 나름의 좀 이쁘기도 하고요. 끼도 좀 있고 외교적 발언도 좀 해가면서 사람하고 사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자와 유의 파의 기세가 있는 사람에다가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실제로는 아주 뭐 저랑 상담을 하면서도 밝게 웃으면서 참 아가씨가 시원시원하게 서글서글하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얘기도 잘 나눴고요. 인수를 정인을 천간에 띄우다 보니 공부는 충분히 했고요. 공부는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이제 남친이 없다. 관이 없다 보니 남친이 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도 관은 충분히 이 10대 운에 그래서 학교도 괜찮은 데 다녔고요.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서 수목 상관격의 기질이니 나름의 끼도 있고요. 그래서 상관격이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재주도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정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 상관과 정인이 어울릴 때는 전문직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분야라서 아주 자기가 뭐 그쪽 분야 너무 재밌고 화려하고 어떤 디자인하고 이런 것 자체가 참 좋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하고 싶은데요. 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수목 상관격에 상관과 정인이 어울리면 전문직입니다. 그러면은 증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한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 생활보다는 내가 어떤 프리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공부 같은 걸 하거나 어떤 자격증을 받거나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어떤 증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줬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좀 덧붙이면은 이제 운에서 재가 오지요. 그래서 내가 수목 상관격의 전문직을 갖고 있다가 보면은 31살 대운에 재와 관에 정관과 정재 운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를 쓰면서 관의 인연을 맺겠지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인연을 맺을 거니까 그래서 남자분 만 6살 차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 줬던 거 기세도 생각이 나고요. 6살 차이에 뭐 연하를 만나기는 좀 어렵겠고 뭐 연상도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아마 31살 정도 되면은 그럼 그때까지 내가 27살인데 몇 년 동안 계속 남친이 없어요? 아니요, 남친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말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갑진대운이 올 때 때로는 이제 수와 이제 내년에 이민년이 오니 인이라고 하는 식상의 기세가 옵니다. 식상의 기세는 뭐 남편 일이 없이 아이를 낳지는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관운의 기세보다는 덜하지만은 그래도 식상의 기세가 올 때는 배우자 인연을 맺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년부터 남자 인연이 생길 것이고 수목 상관격의 기세를 써먹을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돈을 쫓으시지 마시고요. 내 능력과 내 재주를 쌓을 수 있게 어떤 한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증도 받으시고 뭐 포트폴리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갖추신 다음에 내가 어떤 재주를 30대 꽃이 활짝 피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시면서 지나십시오. 이렇게 사주를 설명해 줬던 그런 사주입니다. 아주 멋진 사주였었다라고 보이고요. 아가씨가 이제 계유는 나체도 왓살이지요. 수목상관격에 나체도 왓살에 자유파의 인연은 제가 연예인 기질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목상관, 계유의 나체도와 때로는 자유파 이렇게 이제 정인의 기세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주 밝고 명랑하고 잘 웃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 맺는 데서 스스럼 없이 다가가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정인의 기세, 정지의 기세는 천간에 발을 정자를 두고 있다는 의미는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어떤 절제라고 표현을 하죠. 어느 정도 거리만큼 자신의 역할만큼 딱딱 알아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떤 상관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더더군다나 사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밝고 명랑하고 뭐 이렇게 아주 잘 웃고 이런다고 해서 그 아가씨를 조금 뭐 허접하게 보면 안 될 것이다. 사주의 틀은 아주 이렇게 멋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병자생, 그 다음에 신축생, 그 다음에 정묘생 이렇게 3개의 사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의 사주를 설명을 오늘 드렸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